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게임주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선 본부장님께 이 산업에 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일까요? 홀드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탑할까요? 본부장님. 저는 고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요? 네. 오늘 사실 좀 하락을 급격하게 하는 종목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고입니까? 일단 뭐 장 초반 NC 소프트가 좀 급락을 네.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고를 들었던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대형 게임사들이 최근에 이번 연도 실적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굉장히 조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수 있는 신작들도 딱히 없었고요. 신작이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넷마블의 나온랩이라든지 혹은 이제 넥슨 쪽에 있었던 퍼스트 디센터트 이 두 가지의 게임을 제외하고서는 솔직히 별다른 신작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기존 IP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내보내려 했다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좀 악화를 시켰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고를 들었던 부분들은 지금 대형 게임사들이 탈바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 구조조정을 지금 구조조정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개발팀들이 워낙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개발팀들을 지금 대부분 다 철회를 시키고, 그러니까 기존의 본인들의 대형 게임사에서 히트를 쳤던 그런 개발팀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신작을 만들던 개발팀들도 지금 전부 다 구조조정을 저는 좀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엔 지금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시점에서 일단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본다 해도 신작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개발 기간을 거쳐왔고요. 또 그만큼 개발비도 막대하게 투자를 했었던 그런 게임들이 지금 내년에 지금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NC 소프트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이 모나크가 지금 출시하고 나서 새로운 이슈로 일단은 좀 급락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NC 소프트가 버리지 못하는 게 리니지 라이크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뭐 애플 스토어에서 지금 스토어에서만 봐도 리니지가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니지 라이크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니지 라이크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또 워낙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 내보낼 때 리니지 라이크 식으로 좀 내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게임사들 입장에서 그겁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은 돈을 적게 벌면서 게임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챙겨가긴 네. 해야겠지만 결국엔 그 안에서도 현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 캐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모든 유저들을 다 챙겨갈 수는 없는 거죠.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니지 라이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인기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많이 지친 겁니다. 여전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내가 게임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시간에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부분들을 돈을 써가면서 써야 돈을 써야만이 내 캐릭이 강해지고 그거는 좀 네,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게 방치형 쪽으로 빠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전에는 MMORP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시간을 좀 허비해가면서 게임을 몰두를 했었고 했다 하게 되면 지금은 내가 게임하는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형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방치형이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게임을 접속을 시켜놓고요.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꺼놓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꺼놓으면은 그 안에서 알아서 본인이 자동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먹고 그게 의미가 있나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제 보는 용도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인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바뀌었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회사원이면 MMORPG 게임을 매번 들어가서 게임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회사 가서도 집중이 안 될 수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게임사들도 이쪽의 포트를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변화시킨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모나크가 대표적으로 방치형입니다. 네. 근데 방치형인데도 불구하고 NC 소프트가 다른 기업사랑 조금 다른 색깔은 뭐냐면은 리니지 라이크를 예전부터 벗겨내라.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리니지 라이크를 벗겨내지 못하면 주가의 상승에는 밸류 매력도도 많이 없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투자에 대한 가치도 많이 못 느낄 거고 근데 결국엔 그쪽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나크 역시도 리니지 라이크를 좀 빗대어서 이번에 신작을 출시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밖에도 일단 NC 소프트가 모나크 말고도 신작을 대거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NC 소프트가 신작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장르가 방치형 쪽입니다. 방치형 쪽으로. 네, 그렇죠. 방치형 쪽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인기를 많이 얻음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의 신작 라인업이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크래프톤에는 인조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펄어비스에는 붉은 사막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7개의 대제라고 이건 애니메이션에서 워낙 히트를 쳤던 뭔지 압니다, 저도. 그죠? 네. 웬만한 애니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압니다. 겁니다. 네. 네, 그만큼 히트를 쳤던 그 IP를 원작을 가지고 와서 게임을 만들고요. 이게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7개 대제 같은 게 히트를 많이 쳤던 그런 거다 보니까 넷마블이 지금 그쪽 게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넥슨 같은 경우도 카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게임들이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게임들이에요. 근데 이게 개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렸다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대형 게임사들이 국내 쪽에서 포트를 조금 줄이고요. 해외 쪽에 포트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저 기반의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포트 다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PC 콘솔 쪽으로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글로벌 쪽에서는 워낙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잘하던 게 MMORPG예요. 모바일. MMORPG는 중국도 잘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게임을 내보내는 게 무협 쪽 관련해서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게임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 100명 이상의 유저들이 모이면은 렉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좀 컴퓨터가 갑자기 게임이 꺼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얼리언 엔진 5 자체가 워낙 잘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첫 테스트 관문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콘솔 시장에서도 지금의 MMORPG의 배경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경험을 담아서 그대로 콘솔 시장에서도 만약에 나가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밸류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피할 수 있는 게 게임이다 게임 보니까 쪽이죠. 네 그렇죠. 이쪽에 수급이 또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신작도 있고요. 뭐 콘솔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 기대감도 있고요. 밸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가 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재료로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신작이 나오고 나서 효과. 네, 이게 흥행을 얼마나 할지. 오늘은 별로 그 신작 효과가 없다라고 네, 받아들여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는 대형 AA급의 많아서? 신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그에 따른 새로운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신작이 이거 말고도 신작이 앞으로 나올 게 몇 달만 기다리면 더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이 모나크에 집중할 필요 있나 이런 좀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대형 게임들의 먼저 맛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당연히 움직일 가능성은 높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 캐주얼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도 포트가 NC 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또 그쪽으로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이익 레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결국에는 밸류의 매력, 즉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고라고 외쳐주셨는데 네. 사실 게임주가 너무 많고 우리가 그렇죠. 그 안에서 뭐 구분을 해보자면 PC 게임, 모바일 게임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네네. 텐데 본부장님의 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신작과 좀 거리가 먼 시프트업입니다. 아 스피터블이요? 네, 일단 제가 시프트업을 가져온 부분들은 시프트업에 신작은 없어요. 신작에 대한 예정은 딱히 없고 예정이 있다 해도 2028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시프트업을 가져온 부분들은 일단 지금 IP 2개가 너무 잘 됩니다. 니케랑 데스티니 차일드. 이 두 가지 IP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요국에서도 이미 흥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가 이번에 또 중국 판호를 획득을 했죠.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내년 아마 1월 상반기쯤에 지금 중국 쪽에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기존 원작에 대한 부분들의 시프트업을 가져온 부분들은 니케가 중국 출시를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신작 이상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워낙 니케가 흥행을 많이 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출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미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존 IP 부분들을 중국 쪽 출시를 앞두면 인해서 오히려 신작 이상의 출시 효과를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는 전체적인 수급 사이클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게임 쪽에. 게임 쪽의 전체적인 수급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줄 건데 결국 이제 순환매가 돌아주게 되면은 가장 큰 목표는 그겁니다. 과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시프트업으로 또 내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게임주 워낙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매력도를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프트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게임주 관련해서 네. 그 수급이 돌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안타까운 또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수급 하락이 좀 네네. 주가 하락이 나온 부분이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주가에 탄력이 붙을지도 좀 궁금하고 가격적인 전략들도 궁금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쪽의 니케 출시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는 시기는 아마 내년 2분기, 3분기 이후부터 좀 매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의 매출 반영까지는 조금 이르고요. 2분기부터 좀 매출 반영이 될 건데 보통 주가는 6개월 선행으로 많이 움직여요. 네, 그럼 6개월 선행이라 하게 되면은 6월에 2분기 시작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내년 1월 혹은 지금 12월부터인 거죠. 12월부터 일단은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은 매출이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예상보다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세론으로 그렇죠. 하락을 할 것이고요. 그럼 그 전에는 이미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우리가 투자 기간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일단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캐파 구간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포톱을 제가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고 일단 시포톱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크게 눌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눌림이 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평들이 대부분 다 밀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포톱이 밀집이 돼 있다는 것은 기간 조정을 거칠 만큼 웬만하면 다 거쳤다라는 겁니다. 기간 조정을 지금 거친 상황에서 딱 시기가 맞물리죠.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일단은 게임 쪽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니케도 지금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렵을 위쪽으로 발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1선과 61선을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정고 라인, 앞전 정고 라인까지는 한 차례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고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냐에 따라 가지고 앞쪽에 신고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저는 정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